삼성은행 대체 왜 없지? 국민은행은 국민전자, 국민중공업 왜 안 만들까? 생각해본 적 있어? 이게 다 금산분리 때문인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거야. 금융기관과 비금융 일반 회사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지. 금산분리가 있으면 은산분리도 있지 않냐고? 농담 같지만 은산분리도 실제 있는 단어야. 이건 범위를 조금 좁혀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걸 막는 건데 금산분리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현재 금융회사는 일반 회사 지분을 15% 넘게 가질 수 없고 반대로 일반 회사, 즉 산업자본도 시중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어. 대체 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걸까? 봐봐. 만약 큰 기업이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구하겠어? 당연히 자기가 가진 은행에서 빌리겠지?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 이렇게 마구 끌어쓰다가 모기업이 망하면 가지고 있는 은행도 같이 망할 텐데 그럼 다른 사람들 돈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게다가 대출회사들의 정보가 모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고 경쟁사엔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 은행은 자신이 가진 자본보다 예금같이 맡아놓은 돈이 훨씬 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작년에 약 410조 원을 운용했는데 원래 가진 돈은 25조 원이 전부였대. 그런데 맡아두고 있는 돈으로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예금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지. 2011년 실제로 여러 저축은행이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사용했다가 와르르 무너진 일도 있었다니까. 금산분리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먼저 미국의 은행법,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이용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킨 거야. 예금을 고위험 투자나 인수합병에 쓰지 못하도록 한 거지. 그러다 1999년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규제 완화를 이유로 폐지했어. 그 이후로 은행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무분별하게 고위험 상품을 만들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게 된 거야. 기억나지? 150년 역사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까지 파산했던 그때 결국 2010년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을 제정하고 일종의 금산분리를 다시 실시하고 있어. 이유는 은행 지분을 얼마까지 가질 수 있다고 딱 정해두진 않았지만 10% 이상 지분을 가지려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3개월 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일본도 은행 지분을 5% 넘게 가지려면 신고 필수. 만약 20% 넘게 소유하려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 하지만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대기업도 금융업도 사업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 좀 풀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 그런데 드디어 처음으로 금융권에서 비금융 사업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례 등장!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된 거야.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비금융권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나 소유하고 있어. 시중은행도 법에서 더 자유로운 인터넷은행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요즘 금산분리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분리해야 한다는 쪽은 금융과 산업 경계를 허물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거야. 반대로 이제 좀 풀어주자 하는 쪽에서는 외국 자본만 우대하는 역차별이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 근데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양쪽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